제가 오늘 소개드릴 연구 내용은 올해 EMM에 발표된 논문으로 만성통증 모델 전두엽에서의 mGlu5 수용체를 매개한 만성통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입니다. 먼저 통증이라는 것은 실제 혹은 잠재적인 손상에 의해 경험하는 감각,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통증인 이제 외부의 위협 신호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알람 기능을 가진 physiological pain이 있습니다. 반면 통증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되는 심각한 상태인 pathological pain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본 연구에서는 이 pathological pain의 한 종류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이제 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되고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을 거쳐서 발병되게 됩니다. 이러한 뉴로패틱 페인은 크로닉 페인의 한 종류로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되며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는 항우울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치료제들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즉 진통 효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약물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성, 중독 등 다양한 이제 부작용이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는 신경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이를 타겟하여 치료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만성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타겟 몰레큘로서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5, mGlu5를 타겟하였습니다. 이 mGlu5는 주로 포스트 시냅스의 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GQ 커플 리셉터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이 통증에 관여하는 다양한 뇌 영역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러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런 만성 통증에 mGlu5가 중요하다는 연구를 수년간 지속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논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만성 통증 모델을 만들고 전 뇌에서 mGlu5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 논문입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보시면 통증에 의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mGlu5가 증가하였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mGlu5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이 통증을 처리하는 데 탑다운 컨트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MPFC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질문은 이 전전두엽에서의 mGlu5 증가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런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지 그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선 연구에서 mGlu5가 통증 상황에서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 모델에 mGlu5를 낮춰주면 통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쥐의 전전두엽에 캐뉼라를 임플란트하고 회복된 쥐를 대상으로 신경 결찰 수술을 일으켜서 만성 통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모델을 만들어서 통증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후에 캐뉼라를 통해서 mGlu5 안타고니스트를 쳤더니 이렇게 트레시홀드가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전전두엽에 mGlu5 안타고니스트를 쳤더니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럼 이런 mGlu5가 전전두엽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켰을까? 그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 전기생리학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전두엽의 가장 최종 아웃풋이라고 알려진 레이어 5의 피라미달 뉴런에서 패치 클램프 레코딩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표를 기록해 보았는데 통증에 의해서 유의하게 변화하는 지표가 스폰테이너스 iPSC의 프리퀀시가 매우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 피라미달 뉴런으로 들어오는 억제성 신호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앞서 행동 실험에서 사용했던 mGlu5 안타고니스트를 패스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차이가 mGlu5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서는 통증 모델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럼 나이브 모델에서 mGlu5를 인위적으로 올려주면 통증 상황을 미믹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나이브 마우스의 브레인 슬라이스를 얻어서 이제 똑같이 mGlu5 아고니스트를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통증 모델에서 확인했듯이 스폰테이너스 iPSC의 프리퀀시가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착안해서 그럼 앞서 억제성 신호가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뉴런이 이 억제성 신호 강화에 기여했는지 그 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MPFC에는 이제 주요 억제성 뉴런으로 있는 게 파발부민 인터뉴런과 소마토스테틴 인터뉴런입니다. 따라서 저는 각각의 두 뉴런을 이제 표지할 수 있는 마우스를 만들고 이 마우스에서 브레인 슬라이스를 얻어서 각 뉴런을 레코딩을 하며 mGlu5 아고니스트를 흘렸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파발부민 같은 경우에 CAGPG에 의한 반응성이 매우 적었는데 소마토스테틴 인터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매우 강하게 디폴라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전전두엽에서 이런 mGlu5 변화에 반응하는 것은 아마도 소마토스테틴일 것이다 라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럼 직접적으로 통증 상황에서 이런 소마토스테틴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소마토스테틴을 표지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통증 모델을 만들고 그 뒤에서 브레인 슬라이스를 얻어서 소마토스테틴 뉴런을 직접 레코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약물을 흘린 것 마냥 소마토스테틴 인터뉴런 자체가 굉장히 디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었고 이후에 이 또한 mGlu5 안타고니스트를 패스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 그 효과가 샴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증 상황에서의 소마토스테틴이 중요하고 이 또한 mGlu5에 의해 작동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 이제 확인한 결과가 피라미달 뉴런에서 스폰테이너스 iPSC의 프리퀀시가 증가했었던 것인데 그럼 그 앞선 변화가 정말로 소마토스테틴으로부터 기인했던 것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마토스테틴 뉴런 스페시픽하게 억제할 수 있는 광유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마토스테틴 뉴런 특이적으로 할로롭신을 발현시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마토스테틴을 억제하면서 스폰테이너스 iPSC를 측정을 해보았더니 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억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PSL 그룹에서는 소마토스테틴 억제에 의해서 매우 그 프리퀀시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맨 처음 앞서 확인했던 그 통증 모델에서 증가했던 스폰테이너스 iPSC는 소마토스테틴 뉴런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소마토스테틴의 mGlu5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소마토스테틴에서의 mGlu5를 인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소마토스테틴 크리 디펜던트한 G 라인에 이제 발현을 시켜서 이 뉴런 특이적으로 mGlu5 레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발현된 세포를 기록하였더니 바이러스의 발현만으로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동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어떤 신경 결찰 수술 없이 쥐에서 메커니컬 알로디니아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런 앞서 신경 결찰 수술이 아닌 이렇게 바이러스로 유도된 메커니컬 알로디니아 또한 이 캐뉼라를 통한 mGlu5 안타고니스트, 즉 mGlu5 레벨을 인위적으로 올렸던 걸 제가 약물을 통해 다시 다운 레귤레이션 시켰을 때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는 통증 상황에서 소마토스테틴에서의 mGlu5 레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하여 소마토스테틴 뉴런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으로 이런 소마토스테틴이 피라미달 뉴런으로 억제성 신호를 많이 내보내어 피라미달 뉴런의 활성을 감소시켰다라는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김상준 교수님과 함께 연구해 주신 랩 멤버들과 콜라보레이터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